이시카와 현에 있는 화가자점. 가게의 젊은 주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오노데라 카요였습니다. 주인은 밝고 상냥한 그녀에게 반해 자신의 가게로 초대해 화가자점 동업자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능숙해 장사를 잘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낙을 주저했고 그들의 미묘한 관계는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가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가게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그녀가 살인 지명 수배자인 후쿠다 카즈코였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현의 화가자 가게의 젊은 주인은 오노데라 카요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함께 사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자를 포기하겠지만 그는 그녀에게 미쳐 있었고 그녀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술집에서 일한다면 경쟁자는 더 많아질 것이 뻔해 그는 그녀를 위해 방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가자 가게에 그녀를 고용해 그녀를 술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1985년 그들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실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가자점에서 일하면서 평소 술집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좀 더 발전시켜 고객들에게 능숙하게 대했고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 매출이 많이 늘었고 그 덕분에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 확고해져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그는 우연히 길가에서 지명수배지를 보았습니다. 에히 메현, 마스야마에서 여자를 살해한 후쿠다 카즈코. 근데 이상하게도 오노데라 카요와 비슷하게 생겨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자 얼굴이 닮은 사람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자신의 조카라는 남자를 가게에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조카라는 사람이 의심스러워 조카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면허증의 주소가 에히메현 마츠야마였습니다. 지명수배지에서 나온 장소와 같았습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그녀가 동네 사람의 장례식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있는 곳을 즉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치가 빨라서인지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그녀는 10년간 계속 성형을 하면서 일본 전국으로 도망쳤습니다. 1996년 그녀의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 후쿠이현 오뎅집에는 여사장님의 따뜻한 인심과 맛있는 오뎅으로 인해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8세 나카무라 레이코라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단골과 잘 지냈고 여사장님과도 친해져서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TV에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후쿠다 카즈코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나 후쿠다 카즈코 닮았지? 그 말이 날 화나게 해. 나카무라 레이코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사장님과 단골 손님들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말투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 경찰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여사장에게 지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사장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소시효가 22일 남은 7월 28일 그녀는 식당에 왔고 맥주를 시켜 먹었는데 먹을 때 쓰였던 컵을 확보해 여사장은 몰래 보관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9일 경찰은 지문 확인 결과 그녀가 후쿠다 카즈코와 동일 인물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앞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까지 3주 남은 시점, 29일에도 그녀는 오뎅집에 오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식당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14년하고도 344일이 지난 그녀의 기나긴 도망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도망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어머니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춘업소 관리자였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 행복이 찾아왔는데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녀는 상습절도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석방된 이후에는 캬바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지만 모두 빚을 갚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빚은 너무 불어나 있었고 결국 일하던 곳의 전 동료 호스티스 집을
강도질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녀는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 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설명했고 남편은 자수를 권했지만 그녀가 응하지 않자 함께 시신을 옮겨주었습니다. 4일 후 실종신고가 들어와 경찰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진술을 듣게 되고 그날 수상한 행적을 보인 차량의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고 그날 렌트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후쿠다 카즈코라는 정보가 나와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카즈코는 경찰임을 눈치채고 기지를 발휘해 어린아이인 척 연기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카즈코는 이날을 시작으로 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여러 번의 성형을 하면서 감옥에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녀가 절도죄로 마츠야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츠야마 형무소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은 야쿠자 조직원 재수가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등 아주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개의 가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번 성형을 하며 일본 전국을 떠돌며 도망친 카즈코는 공소시효 만료 3주 전에 구속되었고 2003년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뇌경색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